자, 오늘은 저번 주에 한번 연말이라 한번 쉬고 그다음 오늘은 이제 80회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으로 독서 경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읽기에는 너무 책이 만만치 않죠? 그죠? 일단 책이 딱 압도하죠? 이 책에 일단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죠. 혹시 저자를 아세요? 책 많이 읽으시지 않으세요? 이번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책 좀 읽으신다고? 네? 근데 그런 경제서적 같은 거. 그럼 어떤 서적을 많이 읽으세요? 저희는 사무실에서 지금 독서 발표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이 없으면 소설책도 읽고 자기계도 서적도 읽고. 오케이. 여러 가지 읽고 있어요.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이런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건 이제 글로벌에 대한 책이죠.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쓱. 오케이. 제가 이 책은 예전에 한번 읽고 나서 한 분한테 이 책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책을 미리 읽었어야 됐었다. 세계는 평평해지고 나서 읽어가지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이 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책 제목이 The World is Flat이라는 책이죠.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정확히 말을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세계가 평평해지고 나서 책을 읽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The World is Flat일까요? 정확히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자가 어떻게 보면 너무 글로벌적인 얘기라 나랑 조금 안 맞는 얘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시사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이 책의 저자는 원래 이거보다 더 유명한 책이 있죠.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그 책의 저자예요. 그 책의 저자고 그 책에서 이제 아직도 여러분 많은 기업에서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책 얘기하면 토마스 프리드먼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책을 낸 거죠. 자, 세계는 평평하다. 자, 일단 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독서 경영 세미나는 리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이 책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일단 느낌이 어때요? 책 제목이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책 제목만 딱 보면 책 제목만 그러니까 딴 거 없이 책 제목만 보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는 것보단 저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책을 앞부분 읽어보면은요, 이 저자가 한 좀 어느 정도 분량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됐으며, 그리고 처음으로 이 책의 제목을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반은 비웃고 반은 호기심을 갖더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책의 구성은 제일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요. 특히 인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자가 미국에서 이제 언론인이에요. 그래서 통신사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막 돌아다니고 자기가 직접 세계 여러 군데를 보고 느끼고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를 해보니 자기는 세계는 점점 평평해지고 있더라 이런 느낌을 받아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개정판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좀 얇았어요. 그리고 이 책에 읽어보면 이 책의 저자가 이제는 개정판을 안 쓰겠다라고 마지막 개정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읽고 개정판을 한번 다시 사봤거든요. 뭐가 붙어있나 보려고. 근데 봤더니 9.11 사태나 여러 가지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또 덧붙였더라고요. 이 책은 크게 보면 처음에 개론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세계는 평평해지고 있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세계를 평평하게 만드나.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글로벌리제이션 책을 읽다 보면 되려 뭘 많이 느끼는지 아세요?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이 화두를 들으면 점점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단순하다. 또요? 진리는 단순하다.
글로벌리제이션 간다라는 건 상당히 메가 트렌드죠. 그죠? 상당히 메가적인 거거든요. 이 책의 제목은요, 그냥 글로벌 타운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글로벌 타운.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책이 다 단순해요. 결국 읽어보면 다 단순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이 말하는 거 딱 하나예요. 세계는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라는 게 뭐야? 동시성. 그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이고 누구는 뭐하고 이런 시간차라는 게 아니라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모든 게 플랫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플랫됐다라는 의미가 뭐죠? 평평해졌다라는 얘기가? 장벽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장벽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뭐죠? 아주 케이스로 보면 FTA 같은 거죠. 그렇죠? 관세의 장벽이 사라지고요. 또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또 많은 나라랑 뭐예요? 비자 있죠? 발급이 사라지고 있죠. 그렇죠? 또요? 그러니까 반대가 평평하지 않고 울룩불룩한 건 뭘까요? 울룩불룩한 건. 예를 들어 뭐 이거예요. 어떤 나라는 되게 우월하고요. 어떤 나라는 되게 바닥에 있고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왜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똑같이 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에서 뭐를 했던 애와 인도에서 뭐를 하는 사람들이 싱크로나이즈 돼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보면 아주 가까운 사례로 보면 페이스북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세계를 싱크로나이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글로벌 책을 읽어보면 되려 뭘 느끼면 되게 좋냐면요, 글로벌 된다. 이 얘기는 되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로컬리제이션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된다라는 건 계속 뭔가 퍼져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지역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쪽이 되게 거대해지면 한쪽은 되게 경쟁력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작아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되죠. 글로벌 기업, 그럼 남아있는 회사는 뭐죠? 1인 기업. 완벽하게 로컬리제이션 할 수 있지 않으면 완벽하게 뭐야? 글로벌리제이션 하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책은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얘기인데, 토머스 엘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유대인계의 미국인이에요. 유대인계 미국인인데, 이 사람은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잠시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79년부터 81년까지 UPI 잠깐만, 왜 포인트가 없지? UPI의 통신사에서 특파원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이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가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은 일단 서두에서 글로벌리제이션을 웹 1.0, 웹 2.0처럼 정의를 내려요. 자, 일단 이 정의부터도 되게 재밌어요. 일단 글로벌리제이션 1.0에서 4.0을 한번 보자. 자, 일단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동요에 막 이런 얘기 많죠. 앞으로 뭐 하면서 뭐야?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뭐야?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막 이런 말이 있죠. 근데 플랫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가면 떨어지겠죠. 그죠? 한때 많은 사람들은 플랫하다라는 의미는, 이 사람이 말하는 플랫하다라는 의미는 싱크로나이즈 됐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퀄리제이션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나라는 되게 우월해서 되고 어떤 나라는 되게 나쁘게 되고, 옛날에는 여러분 이퀄리제이션이 안 돼 있었죠. 옛날에는 어땠죠? 노비가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상민이 있었고, 이거는 여러분 플랫한 게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 뭐야? 플랫한 거의 반대가 뭐죠? 근데 굴곡이 있었던 거예요. 위계라는 게 있었고, 플랫하다라는 거의 반대는 수직적이라는 거죠. 그죠? 옛날에 중세시대를 봐도 여러분 뭐예요? 기사가 있었고 백작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뭐 이런 상태죠. 근데 이게 정보통신과 여러 가지 기술에 의해서 지구가 둥그러졌다라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모든 제도, 그죠?
그렇죠? 자유시장. 자유시장이 의미하는 게 뭐죠? 플랫해지면 일어나는 게 하나죠. 기회의 균등이죠. 그죠? 그러니까 노비니까 이걸 못하고 옛날에는 양반만 할 수 있었던 게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사례를 보자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무역회사만 무역을 했어요. 그죠? 무역회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됐죠? 물건도 있고, 그죠? 회사도 있어야 되고, 그죠? 뭐 인커밍, 인보이스 뭐 이런 수많은 게 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개인도 하죠. 어떻게 개인도 하죠? 이베이에다가 물건 올리면 되죠. 심지어 여러분 뭐예요? 애플폰에다가 자기가 컨텐츠를 올리면, 어플리를 올리면 뭐예요? 애플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 애플폰이 뭐 하는 거죠? 세계를 플래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이 이 책에 많이 실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회가 균등하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책의 일정 부분을 미국인들에게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제 우리가 경쟁해야 될 건 누구예요? 옛날에는 인도 수많은 개발도상국과 함께 모여 그들의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이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발상, 완전히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뭐예요? 앞으로 미국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지구는 둥글다 라는 개념을 이 사람은 깨고 지구는 돌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계속 돌면 어떻게 될까요? 어지럽죠? 또요? 계속 빨리 돌면 여러분 플래팅이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속도라는 게 플래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속도라는 게 빨라지면 여러분 빨리 실시간으로 되면 여러분 뭐가 돼요? 속도가 빨라지면 동시라는 게 나오는 거야. 이제 시간차가 아니라 뭐야? 싱크로나이즈 돼 있다는. 싱크로나이즈 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죠? 혹시 배구에서 시간차 공격이나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뭐야? 동시다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모든 것이 다 인과관계로 뭐 되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뭐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세계가 플래팅되고 있다는 거에선 제일 중요한 게 스피드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가 도대체 세계를 플래팅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속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속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편지를 쓰거나 그렇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보세요. 우리 옛날에 유선폰 썼죠. 유선 인터넷 했죠. 지금은요. 무선화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없어지죠? 시간이 단축되죠. 그죠?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뭐야? 그럼 더 빨리 가려고도 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미국에다가 송장을 보내거나 뭐 하게 되면 여러분 뭐야? 이제는 페덱스에다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스도 옛날이죠. 그죠? 메일도 옛날이죠. 그죠? SMS로 보내는 거죠. 그 순간 뭐예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울리죠. 그죠? 이런 것들이 속도를 계속 올려가지고 뭐야? 세계를 싱크로나이즈 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면 은근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어지럽네요. 그죠? 은근히 나와 있지 않지만 속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이 돼요. 자, 일단 이게 너무너무 빨리 돌다 보니까 뭐야? 세계가 플랫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되고 있는 거죠? 플래팅 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직 기회는 뭐예요?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과 함께 읽어볼 만한 책이 뭐냐면 제가 저저번에 했던 게리 하멀 교수의 꿀볼과 게릴라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 재밌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재밌냐면 게리 하멀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기회는 초기화에 있다.
제가 독서 경영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초기화가 됐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초기화, 영어로 보면 제로죠. 그죠? 1은 뭐죠? 1은 여러분 플랫이 아니잖아요. 그죠? 1은 여러분 제로에서 약간 올라온 거죠. 그죠? 누군가는 여러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좀 덜 가진 거겠죠? 그죠? 여러분, 초기값이 제로가 되면 어떤 이점이 있죠? 제가 요새 제가 어떤 사업하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쭉 돌아본 결과 내 결론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돈을 벌려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돈 가진 자가 돈을 벌게 되어 있고, 돈이 없는 자는요 돈을 못 벌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일반적인 거더라고. 또 두 번째, 보세요. 그 돈이라는 거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물려받는 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플랫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꼴라이지 않잖아요. 불공평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 이 게리 하멀 교수의 거기를 보면, 모든 성공에는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인간이 지금 인류가 만들어진 게 1월 1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12월, 지금이 12월 31일이라고 쳐요. 그럼, 게리 하멀 교수는 이런 말을 해요. 12월 10일까지 인간은 뭐예요? 이퀄라이즈 된 상태에서 우리는 게임을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총 5,000년의 역사를 보면 신분이라는 제도가 없어진 지가 10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4,900년 동안 뭐예요? 피가 모든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족의 필, 진골 성골이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성공 여부가 다 결정되어졌던 거야. 그 사람의 모든 게 이미 결정론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로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 언제 보세요. 귀족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는데, 언제 플랫 됐죠? 언제 플랫 됐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플랫 됐어요. 그렇죠? 일본이 쳐들어와서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양반이니 나발이니 다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요? 그 당시엔 그러니까 플랫이 잠시 됐단 말이야. 근데 새롭게 다시 플랫이 안 됐죠. 그때는 누가 이겼죠? 일제 앞잡이가 이겼어요. 양반이건 대감이건 다 필요 없어요. 이름 개명하고, 그죠? 그냥 독립군 잡아내면 출세의 길이었죠. 잠시 플랫이 됐었어.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다시 올라왔죠. 근데 또 플랫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잠시 플랫 됐다가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뭐라고 보면 되냐면, 공산주의는요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죠? 자본주의는 어때요?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본주의는요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스탈린이나, 그죠? 구소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랫을 원했다고요. 다 가난하고 다 그냥 없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에서는 계속 아까 말했잖아. 돈 버는 사람이 더 벌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이쪽에 착취를 됐거든요. 그게 플래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 격차를 정보통신과 여러 것들이 다시 플래팅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를 공평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페이스북은 고등학교 애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구글은 대학생이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본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는데 뭐예요? 기술에서는 플래팅이 돼버려. 그러니까 플래팅이 됐다라는 건 누가 뭘 갖고 불공평하게 뛰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 플래팅이라는 게, 그 플랫이라는 게 오래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지속적이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느 정도 되다가 다시 불균형이 또 만들어졌어요. 왜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잠시 그 플랫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월드 이스 플랫 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플래팅 돼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뭘까요? 플래티드 되는 거고, 플래티드 되면 기회는 없어져요. 또 몇백 년 만에, 몇천 년 만에 플랫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일제시대 때 뭐예요? 잠시 플래팅이 됐죠. 근데 다시 올라왔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년 강점기였죠? 하여튼 30 몇 년 동안? 36년 동안? 그리고 나서 뭐가 됐어요? 다시 플래팅 됐죠. 어떻게 플래팅 됐죠? 6.25가 터졌죠. 그죠? 해방이 되면서 6.25가 터져버려서 뭐야? 모든 게 다 파괴됐죠. 자, 파괴됐어요? 다 이퀄라이즈 됐죠. 플랫 됐잖아. 가지고 있는 놈도 가지고 있는 놈도 다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야? 초토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다시 모든 건 제로섬이었어요. 막 부자 아빠, 뭐 배운 놈, 뭔 놈 다 필요 없다 이거죠. 폐허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리셋됐다고요. 초기화. 그러니까 게리 하멀 교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때 여러분 새로운 다시 플래팅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굴곡이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있죠. 그때 다시 나온 사람이 정주영 씨랑 이병철 씨 같은 분들이에요. 그죠? 국가 재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야? 건설. 그죠? 근데 그게 꽤 오래 갔었어요. 여러분, 지금 재계 50위권 회사의 대부분은요, 우리나라 재건 산업에서 건설을 했던 회사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게 또 플래팅 됐죠. 여러분, 토목으로 했던 사람들인데 디지털이라는 걸 몰라. 그쵸? 그러면서 뭐예요? 경쟁이 다시 이쪽 세상에서는 경쟁이 가지고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지는데 저쪽 디지털 세상에서는 뭐예요? 플래팅이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대학생인데 머리 좋고 도전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애들이 뭐예요? 야후를 만들고요. 그쵸? 구글을 만들고요. 네이버를 만들었죠. 근데 그게 요새 또 플래팅 되고 있죠. 여러분 네이버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이제 왜 거기는 플래팅이 안 돼 있거든. 그죠? 거기는 이미 네이버가 인프라라는 걸 이용하잖아. 그죠? 근데 잠시 또 플래팅 되고 있는 게 뭐야? 무선. 그죠? 또 유선이 무선으로 변환하기는 또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이 뭐야? 들어왔다 플래팅 됐다가 다시 뭐가 돼요? 다시 굴곡이 있다가 또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주식 차트처럼 여러분 이 병원에 가면 심전도 검사 받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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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거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플랫이 될 수는 없다고. 근데 그 플랫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그 플랫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사람들은 혼동을 느낀다고요. 기존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거든. 그쵸? 옛날엔 그냥 머슴이었고 옛날엔 양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대. 그쵸? 옛날에는 편지를 쓰고 그냥 다이얼 찍찍 돌려서 했는데 이제는 뭐야? 근데 막 문자가 와, 뭐 헷갈려. 이 플랫 때 동안은요 상당히 혼돈이 와요. 플랫 때는 그 잠시 동안은 왜요? 가치관이 재정립되거든. 그죠? 계속 그때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 플랫 되는 시간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위기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누구는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기회라고 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 저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예요? 기회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여러분 뭐예요? 자, 그럼 어떻게 글로벌리제이션이 됐느냐를 보면 여러분 한번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교재 있죠? 교재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를 평평하게 만드는 10가지 원동력이 뭔지를 한번 써보세요. 내 생각엔 세계를 이런 것들이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 싱크로나이즈하게 하고 있다. 혹은요, 이퀄라이즈하게 하고 있다.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고 있다. 초기값을 제로화하고 있다. 그게 뭔지 한번 써보세요. 써보셨나요? 자, 한번 몇 개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세계를 이퀄라이즈 시키는 거, 싱크로나이즈 하는 거. 인터넷. 그쵸? 여러분이 지금 말한 10개하고 이 프리드먼이 말한 10개가 얼마만큼 비슷한가를 보면 재밌죠. 인터넷 또요. 디지털 툴. 그죠? 디지털 기기. 또요? 시장 자유화. 예를 들어, 그 얘기는 정책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책이 많이 풀리고 있다. 맞죠? 2001년도인가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사건은 엄청난 플래팅 사건이죠. 또요?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은, 그렇죠. 글로벌 기업은 플래팅 돼서 나온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글로벌 기업이 플래팅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요. 예전에 우리나라나 이런 문호 개방을 하라고 한 회사들은 그 당시에 글로벌 기업들이었어요. 그쵸? 네덜란드호가 우리나라에 와서 문호를 개방하라고 한 건 우리나라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고, 그때 우리나라는 강화도에서 포를 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랑도 되게 비슷한 현상이겠죠. 또요,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은 플랫을 시킴과 동시에 또 그게 결과물이기도 하겠죠. 또요. 좋네요. 이건 프리드먼이 얘기 못한 거예요. 전 인류의 공동 이슈, 공동 문제, 이것도 플러시키고 있죠. 그죠? 이런 인사이트로도 올 수 있죠. 회사 내에서 사원들을 이퀄라이즈, 플러시키려면 뭐야? 회사가 어떤 큰 위기에 당도하게 되면 갑자기 막 자기네 이익을 막 했던 게 갑자기 싱크로나이즈 되죠. 또요. 이거는 자신감. 예. 교육열? 안 돼요? 아니, 이건 내 생각이니까. 왜 교육열이, 프리드먼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왜 교육이 이퀄라이즈 시키고 있죠? 일단 교육을 받다 보면은 가장 필요한 언어 같은 거 있잖아요. 언어에 대한 장벽 같은 게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시야도 트일 것이고, 여행 같은 것도 많이 공부를 하다거나 그러다 보면 좀 한편에서 그죠? 예를 들어 WWW, 월드 와이드 웹이 뭘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의사소통. 뭐가 소통이 되는 거죠? 정보와 지식이 소통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북한이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세계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플랫이 안 되고 있잖아. 그 장벽이 뭐야? 아까 말했잖아요. 정책. 그죠? 김정일과 김정일이 그런 단일, 그런 체제 있죠? 독재 체제. 그게 또 플랫을 막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정책이라는 게 플랫을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플랫을 장벽을 쌓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양날의 칼이에요.
어떻게 보면 따따따라는 게 플래시 시키고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따따따에 의해서 정보의 갭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벌어지고 있죠? 정보의 갭이 어떻게 또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고급 정보라는 거, 그쵸? 단순 쓰레기, 가베지 같은 정보, 이런 정보의 선별력이라는 게 또 달라지잖아. 그쵸? 여러분, 고급 정보는 정보라고 말 안 해요. 뭐라고 하죠? CIA에서 I가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인텔리전스지. 그죠?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종교, 기독교, 불교, 그 간의 그 공동 선사상, 이게 사상의 공동 선사상. 종교가 플랫시키고 있을까? 아니에요? 왜요? 모두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예를 사람이 불교의 어디를 입장, 불교의 어디를 입장, 불교의 이제 그런 사상은 좋기는 한데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 같은 게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종교 전쟁이 좀 많기 굉장히 때문에 많이 일어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종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종교로 인해서 9.11 사태가 일어난 거겠죠. 또 어떻게 보면 9.11 사태는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놨죠. 뭘 만들어 놨죠? 미국을 다른 나라와, 그러니까 미국이 그 9.11 사태 때문에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을 판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아메리칸 협박을 팔죠. 그죠? 9.11이라는 것이 무너져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져서 초강대 국가라는 미국의 위상에 먹칠을 했죠. 어떻게 이건 여러분 보면은 이퀄리제이션이 들어온 거긴 하겠죠. 미국의 그 자만심에 너네들도 언제나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걸 줬지만 동시에 여러분 어떤 걸 놨죠? 동시에 여러분 미국이 세계와 단절을 시도한 게 아니라 컨트롤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퀄리제이션은 플랫은 약간 또 방해를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프리드먼은 뭐가 도대체 세계를 평평하게 만드느냐를 말하면 일단 세계화라는 걸 알려면 세계화 1.0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뭘까요? 콜럼버스 시절에 세계화 1.0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와 힘에 의해서 세계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스페인에서 여러분 계속 인도로 가서 여러분 억지로 문호 개방을 시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했어요. 그땐 국가가 군함을 보냈죠. 그렇죠?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국에 간 건 기업이 아니라 스페인 여왕의 후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스페인은 군함이 되게 유명했죠. 무적 함대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종교와 힘, 그렇죠? 종교, 국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통합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 그 당시에 무슨 나라가 됐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세계화 2.0은 뭘까요? 세계화 2.0은 기업에 의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안 하고 동인도 회사가 와가지고요. 그쵸? 열라고 하고 그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국가가 있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최근까지도 산업혁명이 뭘 만들어냈어요? 또 이런 모든 것들은 기업이 글로벌제이션에 앞장섰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세계화 3.0은 뭘까요? 기업은 이제 뒤로 가고요. 누가 세계화를 진행하고 있죠? 그렇죠? 개인에 의한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단서로는 여러분 페이스북, 그렇죠? 또 뭐 있죠? 트위터,
이 수많은 것들이 뭐예요? 세계화를 진행시키고 있죠. 그죠? 결국 여러분 페이스북도 개인이 만든 거거든.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이 프리드먼은 글로벌리제이션 3.0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4.0은 여러분 생각에 누가 진행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점점 마이크로로 가고 있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사이트는? 없어요, 거기에. 자, 맞죠? 1차, 처음에는 국가가, 그쵸? 막 쳐들어가고 뭐 해가지고 뭐야? 막 흡수하고 막 해가 지배하고 막 하면서 식민지화했다는 게 여러분, 글로벌리제이션이잖아. 그렇죠? 두 번째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뭐야?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을 하고, 그렇죠? 미국에 가서 뭐야? 금을 금을 갖기 위해서 뭘 줬다고 하죠? 거울을 주고, 마약을 주고 하면서 금을 갖고 왔다고 하잖아. 특히 많이 그때 착취당하는 나라가 어디야? 남미잖아. 아마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여러분 뭐예요? 막 개인이 여러분 지금 1인 저널리스트라고 하죠. 그죠? 혼자 방송하죠. 그죠? 혼자 여러분 방송을 세계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블로그, 엠캐스트. 여러분 은근히 보면 아래 한글 있죠. 아래 한글. 아래 한글이 세계화를 방해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워드 프로세서가 마이크로 오피스가 표준이잖아. 거의 플랫폼화 됐죠. 아까 말했죠? 말씀하셨죠? 디지털 인스트루먼트. 한마디로 뭐야? 소프트웨어가 세계화하고 있잖아. 파워포인트 다 쓴다고요. 그렇죠? 한글도 글로벌리제이션을 방해하고 있는 건 맞지. 제가 말했잖아요. 글로벌리제이션이 되면서 동시에 커지는 거는 오히려 로컬리제이션일 수도 있다고요. 점점 세계화 하니까 뭐예요? 한복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잖아. 왜요? 세계화가 된다라는 건 아이덴티티가 없어지고 플랫폼화 된다라는 얘기거든. 그걸 여러분 종교에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여러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야. 적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화하게 되면 누군가는 막 반대하잖아. 세계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의 모든 개성들을 다 없애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광우병 사태 뭐 났을 때도 한 연예인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 차라리 이럴 거면 미국의 뭐 41번째 주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요, 맞아요. 우리 한국어라는 게 세계화를 상당히 막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1년에 몇 조씩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은근히 인도라는 나라가 왜 대단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인지 알죠? 영어를 쓴단 말이야. 그렇죠? 영어를 쓰는 고급 인력들이 되게 많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무리 뭐해도 이게 작은 클러스팅밖에 안 되는 게 언어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라는 것도 뭐예요? 우린 영어를 못하니까 너무나 번잡스러운 거야. 그러나 디지털 인스트루먼트가 그걸 세계화시키고 있죠. 구글, 2페이지 자동 번역 하고 있잖아요. 그거 잘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어가 플랫을 막고 있는데 그래서 한글이라는 게 더 로컬리제이션에서 이 글로벌 되는 세상에선 그러니까 글로벌로 가는 데선 경쟁력이 있겠지만 오히려 뭐야? 예를 들어 이거죠. 패스트푸드가 뜨고 있다면 슬로우 푸드가 더 각광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계화가 돼도 그럼 여러분 왜 우린 국산을 좋아하냐고. 왜 미국 쇠고기는 안 좋아하냐 이거죠. 그쵸? 점점 여러분 뭐야? 우리는 그냥 우리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거는 세계화의 또 다른 파생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화가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우리가 여러분 그런 로컬리제이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계화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인 문화.
의해서 될까요? 그거를 알아맞히는 자가 다음 세계화를 리드하겠죠. 문화 또요. 그럼 이제 그죠? 이 프리드먼이 다음 책을 쓰기 전까지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야? 내가 그런 책을 내가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쓸 수도 있는 거겠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문화 아니면 다시 국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국가 단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낙관적으로 세계화를 보느냐, 부정적으로 세계화를 보느냐, 이 문제 아닐까냐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보세요. 국가에서 기업으로 개인으로 됐다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스러워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고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을 막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라는 건 우리는 전쟁을 그동안 거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중간에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면 뭐야? 세계화는 다시 이념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만약 전쟁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조금 본다면 예전과는 다른 양상일 거예요. 단순하게 뭐예요? 그냥 신념. 예? 핵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플랫되죠. 그렇죠? 그럼 완전히 우리 지구는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땐 그냥 단순하게 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프리드먼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다음은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만 훨씬 책 읽는 게 재밌어지고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받아요. 실제로 책 읽고 나서 여러분 한 달이나 두 달 가보면 다 까먹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프리드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세계는 평평하다. 저는 이 책은요. 이 책이 정말 대단한 건 난 정말 타이틀이 멋져.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거 은근히 수많은 글로벌리제이션을 말하는 책에서 담은 얘기를 이미 담고 있어. 그리고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뭐야? 개인적인 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 발상이. 세계는 평평하다. 한때 세계는 평평하다고 믿었죠. 지동설을 믿었잖아. 그래가지고 멀리 가면 떨어져 죽을 것이다. 근데 세계는 동그랗게 된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뭐야? 과거 옛날을 가지고 지금의 그 엄청난 그 디지털리제이션을 풀잖아. 여러분이 이 책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월드 이즈 플랫이라는 되게 뭐라고 할까요? 반전적인 타이틀? 만약 이 책이요. 이 제목의 타이틀을 이걸로 가지면 어때요? 글로벌 타운. 재미 되게 없어지지 않아요? 호기심이 없어지잖아. 책이라는 게 여러분, 저자가 그런 발상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어때요? 국제화 시대에서 일어나는 변화. 진짜 읽기 싫죠? 되게 무슨 대학에서 배워야 될 것 같죠? 그럼 이건 어때요? 세계화에 따른 문제와 대응 방안. 뭐 이런 거 진짜 재미없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책 타이틀을 정말 재밌게 잘 잡은 거예요. World is flat 이라는 말 자체가. 자, 그럼 세계를 평평하게 만드는 10가지 원동력은 도대체 프리드먼은 뭔 얘기를 했느냐? 첫 번째, flatted by one. 첫 번째 원동력이 이 사람은 윈도우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지? 이 책은요, 개념은 되게 단순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환을 되게 단순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안에 자기가 그냥 만난 사람의 인터뷰가 되게 많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빨리 보면 금방 보는 책이고, 천천히 이 사람이 만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뭐예요? 이 사람이 나레이션 하듯이 쭉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윈도우죠? 여러분, 컴퓨터에 다 윈도우 깔려 있어요.
그죠? 윈도우가 여러분 뭐예요? 뜻이. 그쵸? 그 아까 디지털 툴이라는 게 윈도우죠. 근데 윈도우는 디지털 툴이 아니에요. 이건 플랫폼이죠. 모든 프로그램은 윈도우 기반에서 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건 여러분 OS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동안요 윈도우가 아니라 수만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면 통합하는 쉽지가 않았을 거야. 그쵸?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모든 디지털 툴이라는 게 통합화가 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OS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또 하나가 있죠. 리눅스라는 게 있죠. 그쵸? 근데 윈도우와 리눅스도 호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플래시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윈도우라는 OS 안에 마이크로 오피스 또 뭐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이크로 오피스가 윈도우라는 걸 만들어내고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면 옛날에는 PDF를 프로그램을 사서 PDF로 변환해야 되는데 지금은 마이크로 오피스 2007 경우에는 뭐야? PDF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왜요? 흡수했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뭐예요? 마이크로 오피스고, 마이크로 오피스는 윈도우에서 돌죠. 그죠? 자, 그렇게 윈도우라는 OS, 오퍼레이트 시스템, 그죠? 플랫폼이라는 게 일단 플래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아까 말했죠? 따따따.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어요. 윈도우는 따따따에 접속하는 툴이야. 그죠? 여러분, 리눅스가 깔려있는 컴퓨터, 노트북은 본 적 없을걸요? 리눅스는 저쪽에 깔려있거든. 그죠? 리눅스 세계로 들어가려면 뭐예요? 윈도우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빌 게이츠가 뭐예요? 저 온라인 세상에 가는 길목을 잡은 거죠. 그쵸?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여러분 북한도 월드와이드 웹을 하고 있죠. 북한도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쵸? 윈도우와 그쵸? 윈도우가 있고 이 윈도우가 있다라는 건 컴퓨터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 월드와이드 웹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연결해 버리죠. 그쵸? 요것이 이제 플랫되고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이건 뭘까요? 아까 말한 파워포인트 같은 게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예요. 그죠? 요새는 여러분 구글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여러분. MSN이 얼마나 플랫시키고 있죠? 그죠? MSN이 여러분 원래 조그만한 회사들은요. 이 사내 인트라넷을 짜기가 되게 어려워.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 MSN을 다운로드 받으면 많은 회사가 사내에서 부장님 대화를 다 MSN이라 아니면 뭐죠? 네이트온 같은 걸 쓴다고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사 부하 사이에 다 워크플로우가 다 생겨버린 거잖아. 그죠?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 있는 친구, 유학 가고 있는 친구애랑 나랑 MSN으로 딱 하자. 그럼 여러분 걔가 미국에 있는지도 몰라. 감이 없다고. 여러분 MSN 하시죠? MSN이에요? 네이트온이에요? 두 개 다. 뭐 하세요? 그렇죠? 뭔가 하시겠죠? 그럼 미국 친구나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 예를 들어 부산 살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랑도 MSN 하죠? 네이트온도 하죠? 근데 MSN 하는 애들을 매일 만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 있는 애들도 매일 만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미국에 있는 애, 나에 있는 애, 걔가 접속하면 온라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안녕 하면 걔가 뭐라고 해요? 안녕? 싱크로나이즈 됐죠. 그러니까 MSN 같은 것들이 뭐야? 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 와서 십몇 년간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서 알고 있었던 모든 애들과 다 끊겼거든요. 저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냥 삐삐였단 말이야. 페이지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페이지미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다 페이퍼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이 없고 뭐 이사 가고 제가 대학 다닐 땐 이메일 주소 갖고 있는 애들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페이스북을 하면서 미국에서 알던 애들 이름을 다 쳐봤거든요. 지금은 다 연결됐어. 제가 딴 거는 정말 그냥 그러는데 그 페이스북이라는 툴 자체가 나의 인맥을 다시 형성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한테 거기서 물어보고 가끔 걔네들이 거기서 뭐하고 올리면 뭐 옛날에 RSS 피드백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시? RSS라고 해가지고 뭐 보내면 근데 이런 거 다 잊혀졌잖아요 요새. 옛날에 뭐 RSS가 뭐 엄청나다 그래가지고 피드백 피드 막 이거 장난 아니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편한 뭐예요?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잖아. 물론 페이스북이 얼마나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거 다 없애버린다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 페이스북 하세요? 국회의원 수많은 연예인들도 다 페이스북을 하잖아. 자기가 오늘 뭐 먹었다 뭐 이런 거 막 우리 진짜 저도 연예인 몇 명이랑 페이스북 친구거든요. 보지는 못했어도. 그렇죠? 이런 워크플로우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미국이 의료비가 비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대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아, 디스크립션을. 근데 그 의사는 인도에 있어. 그렇죠? 그럼 이게 인도 걔한테 어디가 아파요 하면 걔가 디스크립션을 써준대. 거기에 프린트 된 게 뭐예요? 그 프린트, 내가 출력하면 프린트도 돼. 그럼 그걸 가서 뭐예요? 미국에 있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 얘기죠. 미국 가정교사들은 비싸대요. 그렇죠? 미국 가정교사들은 비싸기 때문에 인도에서 영어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 가정교사 10명 둘 걸 인도 가정교사 1명 아니야 미국 가정교사 1명이 인도 가정교사 10명이래. 그쵸? 이것도 여러분 뭘까요? 워크플로우죠. 그러니까 모든 웍이 우리가 MSN이랑 협력사랑 같이도 이거 다 맺어 있죠. 그러니까 워크플로우가 소프트웨어가 다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그래서 나오는 게 아웃소싱이라는 것도 엄청나게 여러분 뭐야? 글로벌리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아웃소싱이잖아. 그쵸? 업로딩은 뭘까요? 이 업로딩은 또 왜 세계화를 만들까요? 이 프리드먼에 의하면. 업로드가 만드는 게 뭐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영화 하나 다운로드 받는 게 정말 틀어놓고 자야 됐어.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쵸? 3분, 2분도 지겨 죽겠죠? 근데 여러분 다운로드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업로드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업로드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새 메일로 막 10기가를 줘. 이 업로드 기술이 가능하게 만든 게 뭐죠? 바로 사이버 커뮤니티라는 거죠. 그죠? 그죠? 사이버 커뮤니티라는 게 업로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오프라인에서 얻었던 걸 업로드가 너무 쉬워지는 거야. 업로드가 쉬워지니까 뭐도 쉬워져요. 이게 업로드로 탄생이거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가 어디 가서 여러분 이거죠. 옛날에는 카페 같은 거 하면은 찍은 다음에 다시 뭐 해야죠? 싱크로나이즈가 안 됐잖아. 가서 컴퓨터에 깔아가지고 올려야 됐죠. 그럼 지금은요. 찍은 다음에 바로 올리면 되거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이스북 같은 게 개인화가 됐다라는 게 업로딩이 됐다라는 것도 다운로딩이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죠? 다운로딩. 또요? 플랫화된 아웃소싱. 이 프리드먼은 이 아웃소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이 얘기가 여러분 개인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웃소싱이 많이 된다라는 건 정규직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야. 그죠? 왜요? 정규직 사람들보다 아웃소싱이 국가에서도 하죠. 그죠? 이번에 여러분 연평도 사건 났을 때 한쪽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뭐예요?
자주포도 못 쓰는, 여러분, 2년 정도 트레이닝 받은 애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숙련공이 아니잖아. 북한은 여러분 뭐예요? 10년이거든, 10년. 2년쯤 됐을 때 어느 정도 익숙하다 싶으면 애들 제대하잖아.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어떤 애가 올려놨더라고. 차라리 뭐예요? 용병을 쓰자. 그죠? 이것도 여러분 뭘까요? 그것도 아웃소싱이거든. 왜 아웃소싱이 잘 되냐면 옛날에는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야 됐었어.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부산에 있고 저기 인도에 있어도 뭐야? MSN과 모든 것이 다 싱크로나이즈 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다 분산시켜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런 아웃소싱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죠? 기업의 고정비를 엄청 낮출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책을 생산하고 있죠. 그러면 저자는 미국에서 찾아. 그렇죠? 근데 제조나 뭐 이런 거, 프린트는 인도에서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인도에서 하게 되면 뭐예요? 또 운송비가 들잖아. 그렇죠?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건 인도에서 해. 그럼 얘네들이 교정교육을 다 하고 디자인하고 얘네들이 이걸 보내. 뭘로요? 파일로. 이해되시죠? 파일로 보내버려. 그럼 뭐가 돼요? 운송비는 하나도 안 들잖아. 게다가 여러분 지금은 월드 온 타임이라고 해서 심지어 인도에서 만들고요. 그걸 페덱스에서 보내줘도 미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싸다라는 거야. 노동비하고 원료 절감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아웃소싱 해버리는 게 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이 여러분 개인한테 의미하는 바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요. 플랫화가 되면 될수록 아웃소싱에 대한 부가 비용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뭐예요? 정규직은 사라지겠죠. 아웃소싱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소싱도 많어. 인소싱이 뭐죠? 아웃소싱은 발주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계약 증인이 뭐예요? 딱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인소싱. 그죠? 실제로 여러분 저희 같은 작은 회사도 저희 회사도 그 사이트 관리, 디자인 이런 거 다 아웃소싱 해버리거든요. 그래도 편해요. 왜요? 그 매번 하는 게 아니거든. 그잖아요. 그런 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뭐죠? 1인 기업이야. 1인 출판. 그죠? 여러분 1인 출판 아시죠? 들어보셨죠? 1인 출판하는 사람들은요, 기획만 해요. 그죠? 뭐 프린트, 고정글 다 이게 고정직으로 쓰지 않는다고. 자, 인소싱도 가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죠? 이거 들어보세요. 오프쇼링. 이건 뭘까요? 미국에, 인도에서 부품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조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에 가서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중국이 개방하면서요,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막 했다고. 그죠? 중국에다 막 물건, 그러니까 10억 명한테 티셔츠 하나를 팔아도 얼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시스템과 여러분 그 정책 이런 부분에서 막 손해를 본 사람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변화했죠? 아웃소싱. 그러니까 이 중국을 엄청난 시장으로 봤거든요. 근데 역으로 이 장벽이 많아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적응했어요? 공장으로 만들었잖아. 그쵸? 이 10억 명한테 팔 생각이 아니라 뭐야? 10억 명한테 진짜 저리로 만들게 한 다음에요. 60억한테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억 명이 숨겨져 있는 시장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잖아. 그죠? 이것도 여러분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플랫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 그럼 오프쇼링이라는 게 현대자동차는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죠. 현대자동차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뭐를 많이 해요?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관세에 대한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현대자동차가 한국 기업인지 미국 기업인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치? 차라리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다가 판다라는, 아니, 미국에다 판다고 하면 한국에서 만들려면 한국인들을 고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고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차라리 뭐예요? 미국에서 조금, 뭐죠? 인건비 더 내고 뭐하고 관세가 뭐하기 때문에 차라리 현지화를 시도한다라는 거죠. 이런 오프쇼링이라는 게 상당히 그 기업과 세계를 플랫화 시키고 있다라는 거고, 9번째는 뭐냐면 서플라이 시스템. 서플라이 시스템이 뭘까요? 이건 뭐 아시겠지만 선주문 후생산 시스템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물건을 팔았죠. 지금은요, 수치 계산을 해서 수요 계산을 해서 그만큼의 물량만 이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어디죠? 월마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계화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물류회사들이에요. 그렇죠? 대형 물류회사들을 보면 걔네들은 전 세계에서 필요한 서플라이를 수치 계산해서 뭐야? 그만큼 다 컨테이너 뭐 있으면은 딱 보면 그거죠. 원하는 곳에다가 원하는 수량만큼만 보내거든요. 더 많이 생산하거나 더 적게 생산하지를 않아요. 서플라이 시스템을 만들어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또 플랫화를 하고 있고, 플래티드 바이 10번째는 뭐냐면 스테로이드. 이게 뭐죠? 스테로이드가 뭐예요? 스테로이드는 근육 강화제라고 하거든요. 프리드먼은 아까 말씀하신 지금 개발되고 있는 모든 기술, 디지털 기술들을 다 뭐냐면 근육 강화제라고 말을 해요. 근육 강화제가 뭐냐? 세계를 다 평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스테로이드라고 말을 해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MSN, 페이스북, 수많은 모든 것들, UN, 그죠? 정책, 종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야? 다 플랫화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야. 이게 완전히 플랫화 되어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윈도우라는 플랫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휴대폰 받는 게 미국 노키아랑 또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섞으려고 하다, 여러분 보세요. 애니콜하고 모토로라하고 키패드가 다르단 말이야. 누르는 방식이. 그거 은근히 뭐죠? 자기네들의 시장 보호거든요. 그러니까 키패드가 누르는 방식이 다르면 애니콜 썼던 애들은 뭐야? 그것 때문에 그냥 애니콜을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은근히 요새 스마트폰 보면 그런 게 없죠. 그냥 뭐야? 핑거죠, 핑거.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스테로이드들이 뭐야? 그런 장벽, 기술의 장벽을 다 없애버린다라는 거. 플랫폼. 따따따. 그쵸? 또요? 워크플로우, 파워포인트, 엑셀, 그쵸? 뭐 이런 것들. 포토샵. 그쵸? 자, 또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죠. 다운로딩, 업로딩, 인소싱, 아웃소싱, 오프쉐어링, 서플라이 시스템, 또 스테로이드,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를 평평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이 프리드먼은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평평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위기가 뭐가 있느냐를 보면 아까 말했죠. 세계는요 지금 요쯤에 와 있고 이게 아니야. 이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플랫팅 돼가고 있다라는 거지 플랫 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 플랫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뭘 기다려야죠? 이제 새로운 장벽이 일어난단 말이야. 여러분, 자 보세요. 인터넷이라는 게 플랫화 시켰지, 그죠? 근데 여러분, 저작권이라는 건 강화되고 있잖아요. 지식이 공유된다라고 막 하지만 저작권에 의해서 고소 고발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잖아요. 인터넷에 의해서 모든 지식이 더 잘 되고 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까지 침범을 해서 누군가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있잖아요. 아웃소싱에 의해서 기업은 여러분 뭐야? 인도에다가 그렇죠? 훨씬 더 고효율적인 워킹 현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뭐야? 노동자들은 여러분 새로운 세력을 만들죠. 노동조합.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냥 플랫화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런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플랫티드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새로운 장벽이 또 생긴다고. 이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무너지고 다시 생기고 무너지고 다시 생기고 무너지고 다시 생겼거든요.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뭘 무너뜨릴 것인가? 선도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선도겠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이 책을요. 와, 그래서 세계는 참 싱크로나이즈 됐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책에 3분의 1도 못 이해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하이파이브 키워드가 뭐냐? 인플래팅 월드에서 평평화되고 있는, 제가 플래티드 월드라고 말 안 했죠. 플래팅 월드라고 말을 했죠. 평평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에서 하이파이브,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느냐를 보면, 첫째, 이게 뭘까요? 첫 번째 키워드가 콜라보레이션이에요. 콜라보레이션이 뭔지 아시죠? 협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새 교육업계를 보면요, 뮤지컬 배우들이 강의를 해요. 그죠? 뮤지컬 배우는 뮤지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예인이 정치를 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 주시사는 터미네이터죠. 그죠? 이런 모든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이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하려면 또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죠? 상당히 로컬리 되게 작아져야지 콜라보레이션이 잘 된다고. 덩치가 커버리면 여러분 뭐야? 콜라보레이션이 잘 안 되죠. 그죠? 미세해야 잘 조합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미세해지려면 뭐가 일어나요? 컬리션이라는 게 일어나겠죠. 뭐죠? 붕괴가 일어난다고요. 한쪽에서는 계속 붙고 있고요. 한쪽에서는요, 계속 붕괴돼 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미술 분야에서는 여러분 뭐야? 고전의 타파. 그죠? 여러분 은근히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이 붕괴됐죠. 이걸 문화 충돌이라고 말을 하죠. 특히 M&A가 된 회사들은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어요. 왜요? 기업 문화가 충돌돼서요. 그죠? 근데 그 충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예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플랫되면 다 조화가 잘 된다라는 거야.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그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 키워드는 스피드. 아까 말했죠. 평평해지면요, 완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탈길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죠? 구릉지가 다 없어져서 뭐야? 평평한 도로를 걸으면 일단은 여러분 뭐죠? 스피드가 많이 나죠. 근데 스피드가 되게 많이 나는데 동시에 되게 슬로우드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핸드폰이 너무 빨리 변하면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빨리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폰에 집착을 한다고요. 왜요? 새로운 폰을 배우려면 학습 비용과 학습 시간이 필요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옛날 폰, 옛날 번호를 계속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평평화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평평화의 키워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이야. 근데 왜 제가 그 뒷얘기를 하냐면, 이거에 따른 반작용도, 이건 기회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건 기회가 아니라 이건 매가고, 이건 그거에 따른 뭐예요? 사이드 어펙이라는 거지. 여러분이 봐야 될 건 이거거든. 이거는 누가 할까요? 이건 자본과 인프라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겠죠. 자, 스피드, 슬로우, 패스트푸드가 있다면 봐봐요. 맥도날드가 세계화를 만들었잖아. 중국에 가고 막 그러고. 그래서 우리나라엔 본죽이 있잖아. 그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와이드. 여러분, 책에서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평면 TV로 평면한 세계를 본다.
그죠? 옛날에는 테레비가 둥그랬잖아요. 그죠? 약간 이렇게 곡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볼록한 거였죠. 와일드하다라는 것과 피크하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평평한 시대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말했죠? 평평하다라는 거는요, 다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죠? 다 똑같다라는 건 잘 안 보인다라는 얘기 아니야. 모두 다 똑같아진다라는 거, 플랫폼화된다라는 거, 스탠다드해진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 차별화된 사람이 더 잘 보이겠죠. 그죠? 아까 말했죠? 세계화가 평평화된다라는 건 동시에 뭐예요? 특정한 거를 되게 잘하는 사람에겐 되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시장이 커져버리거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틈새 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요? 시장이 너무 작아.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여러분 골 때린 영화를 찍어도요. 왜 팔리느냐? 미국은 국내 시장을 보지 않아요. 미국은 만들어 놓으면 인도에서도 팔린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이코 같은 진짜 골 때리는 사이코 같은 영화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똑같은 영화를 만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볼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코 영화를 만들어서 보려면 10만 명이 필요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없는데 60억 시장에서 10만 명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인류에서 사이코를 1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야. 걔네들이 접속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 플랫화된 시장에선 뭔가 고유하고 유니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뭐예요? 큰 시장을 만든다라는 거지. 옛날엔 사이코였지만 얘가 시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와이드해진다라는 건 동시에 뭐예요? 피크를 더해야 돼. 아까 말했잖아요. 글로벌리제이션에 숨어있는 건 로컬리제이션이라고. 여러분 한복 입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설이나 입어. 근데 여러분 한복의 세계화가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민속 옷이라는 게 전 세계로 가면 뭐야? 새로운 패션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글의 패션화라는 게 막 이게 뭐야? 옛날에는 한글이 볼 수 없었던 시장이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계속 오픈하자. 계속 오픈 소스라고 하죠. 근데 동시에 여러분 만들어지는 게 close, 카피라이트죠. 내 거 쓰지 마. 이거죠. 그죠? 옛날에는요, 그림 갖다 쓰고, 뭐 갖다 쓰고. 요새는 여러분, 폰트도 걸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에서 나눔 폰트라고 막 주죠. 그거 나누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폰트 만드는 회사는 경찰이랑 같이 폰트를 잡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닫히고 있는 거야. 글로벌이 되려면요. 자, 5번째 키워드가 뭐냐? 리얼. 이건 뭘까요? 진짜 세상이라는 게 있고요. 가짜 세상이라는 게 있어. 그쵸? 점점 플랫화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 싱크로나이즈 되어야겠죠. 그럼 여기에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살아.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나오는 애들은 테레비보다 인터넷으로 테레비를 본다고요. 테레비가 오프라인 산업혁명의 성과물이라면 인터넷은요. 그때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바로 쉬지 않고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예요? 아까 말했죠? 자, 여러분 플랫 시장. 여러분 튀어나온 못이 플랫 시장에서 더 돋보이는 거야. 그렇죠? 이게 바로 피크라고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이 책을 그냥 거스로 읽어하신 분들은 책을 찾아내지 못했겠지만 평평한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사람이 훨씬 더 이점을 느낀다라는 거죠. 얘기 드렸죠? 옛날에는 너무 차별화돼서 사람들이 걔를 변태라고 봤겠지만, 그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걔가 뭐야? 특이하다, 골 때린다라는 애가 뭐야? 선동한다라는 인식이 보이거든. 왜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그만한 시장성이 없었겠지만 플랫화된 시장에선 돋보이긴 더 돋보이고요. 그렇죠? 걔가 먹고 살만한 한 사람 정도 먹고 살만한 건 여러분 해결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어플리를 만들었어, 아이폰으로. 그래가지고 한국 시장에 나왔어. 그럼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이 그거를 사야만 내가 급여를 안 받고도 살 수 있냐고. 근데 그걸 우리나라 시장은 끼껏해야 전 인구를 다 해야 5천만이잖아. 근데 여러분 그걸 60억이 본다고 하면 그 60억 중에 1000만 명만 다운로드 받아도 여러분은 뭐야, 팔자를 고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여러분 평평화, 플랫폼 됐다, 스탠다드 됐다, 다 모든 게 이퀄라이즈 돼야 된다는 거에서 내가 계속 특출나겠죠. 이런 애들이 뭘 만들까요? 이런 애들이 새로운 굴곡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차별화됐다라는 애들이 뭐예요?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이해되시죠? 플랫되어 있는데 얘가 뭔가 플랫한 거에 싫어서 뭐야? 새로운 거를 막 시도한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사람들은 똑같은 폰과 똑같은 옷과 똑같은 뭐를 하는데 뭐예요? 얘는 달라지고 하죠. 그럼 얘가 뭔가 앞서죠. 그럼 뭐예요? 플랫화된 게 자극을 받아서 띵띵 이게 변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네 번째, 평평한 세상에서 기업은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아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break, make, break, make, break, make. 현대카드 광고죠. 그죠? make, break, make, break. 이거 볼까요? 플랫화 되고요, 플랫화 깨고요, 플랫화 되고요, 플랫화 깨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스탠다드에 됐죠. 여러분 한때 싸이월드 장난 아니게 했잖아요. 싸이질이라고 했죠. 어느 순간 플랫화 됐죠. 다 깨졌죠. 또 페이스북, 트위터 되고 있죠. 또 누군가 또 깬다고. 그쵸? 이 얘기가 뭐냐? 플랫화된 세상에선 플랫을 깨는 자가 이긴다고요. 다시. 자, 이건 얘기 뭘까요? 플랫화된 세상에선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왜요? 콜라보레이션이 되려면 여러분 뭘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 나 개인으로 보면 뭘까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출세를 하게 돼 있다고. 콜라보레이션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인도 사람, 저기 태국 사람, 대만 사람과도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래서 요새 소통 노래를 부른 거라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노비하고 양반이 있으면 노비가 양반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없었단 말이지. 그쵸? 양반은 양반끼리, 노비는 노비끼리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뭐야? 이 계층이 단절되어 있는데 플랫화되면요.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또요. 이건 뭘까요? 스몰 투 빅. 개인이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놀부보쌈의 세계화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왜 그게 가능하죠? 비빔밥의 세계화.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화라는 툴들, 소프트웨어, 그죠? 아까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가 뭐야? 다 애플발이 다 갖춰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허각이나 존박이나 이런 거 보자. 그런 거 여러분 뭐야? 다 애들 막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인 기업도요. 1인 기업이라고 개인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뭐야? 조그만한데 어디 가서 조그만한 일, 뭐 소대지락 이런 자영업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근히 보면 여러분 스타벅스라는 회사도요. 시애틀에 있는 작은 커피콩 볶는 회사였을 것 뿐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마어마한 메이저가 됐죠. 아마존은요. 부부가 만든 인터넷 서점이었을 뿐이야. 그죠? 근데 지금 뭐야? 스몰 투 빅이 됐죠. 근데 여러분 현지화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 빅 투 스몰이에요. 이 얘기 뭘까요? 여러분 최근에 보셨죠? 최근에 여러분 롯데에서 뭘 만들었죠? 롯데인가? 어디지? 통큰 치킨? 롯데죠. 롯데마트죠. 롯데마트에서 투 스몰로 들어왔죠. 이게 왜 가능해요? 아웃소싱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옛날에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자극 안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다 잡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랫화한 세상에선 조그만한 1인이 뭐예요? 글로벌 단위의 시장을 볼 수도 있고 삼성 같은 큰 회사들이 뭐예요? 커피숍을 열 수도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빅은 빅대로 하고 스몰은 스몰대로 하고 이런 체제가 없어요. 여러분 요새 보면 그 뭐죠? 카페베네나 수많은 회사들이 뭐예요? 다 메이저 빅 그렇죠? 그룹 회사들이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자 이건 뭘까요? Find, make, do with best partner company. 이 얘기가 뭘까요? 이제는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 회사 직원들과 다 한 게 아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죠? 여러분 혹시 헐리우드 시스템이라고 아세요? 헐리우드 영화, 그러니까 영화 보면 엔딩 스크립 올라가죠. 걔네들이 같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야. 아웃소싱이라는 거야, 100%. 여러분 그냥 누구죠? 아바타를 만든 게 누구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자기가 이걸 하겠다고 기획을 하면 그것 중에 뭐야? 스페셜리스트들이 뭐야? 5년 동안 뭐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뉴 있죠? 영국의 메뉴도 거기 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뭐야? 고정직이 아니라는 거죠. 다 뭐예요? 파트너들이라는 거야. 임시 계약직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요새 이승엽이도 트레이드 오프 돼가지고 딴 데 가고 막 이러죠.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분 뭐예요? 이승엽이가 여러분 세계와 일본에 갔죠. 뭘 잘했기 때문에 갔죠? 평평화 시대에서 피크를 쳤잖아. 그죠? 자, 또 하나요. To win outsourcing. 이건 뭘까요? 여러분, 많은 기업들이요. 프리드먼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기업들이 돈을 아끼려고 아웃소싱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다 효율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여러분이 기업에서 그냥 일을 한다는 것보다 뭐예요? 향후적으로는. 내가 아웃소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얘기죠. 아웃소싱 멤버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얘기고, 동시에 뭐예요? 여러분은 잘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잖아. To win outsourcing이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기 위해서 아웃소싱 된다는 거, 밖에서 소싱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보면 뭐예요? 뭘 내가 준비하고, 그렇죠? 이 평평한 세계에서요. 자, 또요. 이건 뭘까요? have 컨텐츠는 뭘까요? 평평한 시대에서는요. 이 배로 나르고 뭐 하는 것보다 뭐예요? 있죠? 광 케이블로 이동되는 게 더 많단 말이야. 평평한 시대에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야? 실제적으로 물자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뭐야? 지식과 컨텐츠라는 게 훨씬 더 소통이 많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컨텐츠 회사가 미래에 살아남는다고 하죠. 그렇죠? 기업은 그래서 반드시 그 기업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평평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의 전략은 뭐가 있을까를 보면, 자, 이거 뭘까요? Open yourself. 여러분, 중국이요, 어떻게 부자가 됐죠? 개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평한 세계에서는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개방해야 돼요. 그죠? 끊임없이 개방한다는 게 뭘까요? 끊임없이 사교하고요. 끊임없이 여러분 자기 PR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평평한 데에서 묻혀버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건 뭘까요? 여러분, 계속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죠. 그죠?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게 다른 거와 뭉쳐서 새로운 걸 만들죠. 그럼 여러분, 스타디를 하면 안 돼. 스타팅을 해야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평평한 시대에서는요, 엄청난 레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레거가 뭘까요? 계속 스피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못 따라잡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21세기 문맹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 한글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페이스북을 못한다. 그렇죠? 디지털라이즈를 못 다룬다. 이게 다 여러분 새로운 문맹들이거든요. 왜요? 스타팅이 멈춘 거죠. 또요? 이건 뭘까요? Kill you. 평평한 세계에선 여러분 적응하려면 나를 계속 오픈한다라는 자체가 나를 죽인다라는 얘기거든. 조선이요. 오픈하는 순간 조선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많이 희석됐죠. 그렇죠? 글로벌리제이션에 가려면 계속 끊임없이 오픈해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 뭐예요? 그들과 스탠다드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또 뭘 해야죠? 나만의 아이덴티티 또 세워야 돼. 피크 친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자, 또 하나는 뭘까요? Chance by Plan이 뭘까요? 여러분, 플래토화된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기회가 나와요. 끊임없이 기회가 나오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 아까 말했죠? 우리가 기존에는, 보세요. 기존 시스템으로 가다가 뒤에 엎어버리면 여러분, 처음에 말했죠? 게리 하멀 교수들이 말했던 뭐예요? 초기화. 그건 누군가에게 기회야. 그 기회를 내가 이용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건 그냥 세상은 혼잡스럽고 번잡스럽다라고 밖에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구로공단에 가보세요. 구로공단이라고 말 안 해.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말하지. 가끔 가보면, 여러분 옛날에 구로가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그리고 여러분 거기 가보면 모든 게 건물을 다 플랫화 짓잖아. 똑같은 틀에다가 똑같은. 건물이 개성이 있는 게 아니라 뭐야? 고효율로 네모나 반듯하게 져버리죠. 그치? 자, 그리고요. 스몰, 빅, 이건 뭘까요? 아까 말했죠. 플랫화된 세상에선 끊임없이 오픈 유어셀프를 해야 됨과 동시에 뭐예요? 끊임없이 작은 거를 크게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 되게 골 때린 게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이쑤시개로 조각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이쑤시개 조각.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친 짓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전 세계 매니아 시장이라고 한다면 뭐야? 걔도 어엿한 기업을 형성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게 바로 스몰 빅이라는 거예요. 작지만 세계화에서는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패러다임이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정말 사이코 같은 걸 해도 뭐야? 위대한 기업가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한 명 정도는 전 인류 시장이 뭐야? 부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건 뭘까요? 여러분, 플랫화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자기를 PR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엑설런트 프레젠터가 되게 뜰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못하면 플랫화된 세상에서 뭐예요? 전혀 어필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미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미 여러분 인터넷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서만 사는 애들도 이미 만들어지고 있잖아. 또 중요한 게 있죠? 계속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겠죠? 그럼 되게 좋은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되게 큰. 콜라보레이션은 희한한 거기 때문에 뭐예요? 굿 텔러들, 굿 스토리텔러들,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새롭게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뭘까요? 자, 여러분, 이 책에서 제일 재밌게 나오는 거죠. 플랫화된 세상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1인 기업이 혼자서 100억을 번다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이미 아이폰으로요, 출판을 해서 100억 이상을 버는 케이스는 일본에 되게 많아요. 왜요? 그 아이폰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시장이기 때문에. 그쵸? 여러분, 최근 보면 여러분, 혹시 컴투스라고 아세요? 마구마구라는 프로그램을, 온라인 게임기를 만든 애들? 걔네들이 아이폰에다가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서 뭐예요? 그냥 바로 엄청나게 히트를 쳐버리죠. 왜요? 유통이라는 걸 깔 필요가 없었거든. 자, 6가지 이머징, 그렇다면 플랫화된 세상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새롭게 부각받을 수 있는 12가지 사업 아이템을 여러분 얘기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퍼스널 글로벌 비즈니스가 뜰 거예요. 이게 뭘까요? 그냥 여러분 이거야. 내가 너무너무 아까 말했죠. 지금까지.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퍼스널 비즈니스가 아니야. 퍼스널 글로벌 비즈니스지. 나 혼자 하는데 뭐야? 전 세계를 상대로 내가 파는 거야. 인터넷이 깔려있다면 모든 거에다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팔아야죠? 진짜 여러분이 상상력 곱하기 상상력으로 여러분이 정말 유니크해야 돼. 그쵸? 평평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아. 근데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피크를 치면 그들은 다 여러분의 시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건 뭘까요? 위닝 오브 파워 컨텐츠. 이게 뭘까요? 앞으로 컨텐츠에 대한 거는 평평화된 세계에서 더 부각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티셔츠를 파는 게 아니라 뭐예요?
티셔츠에 뭘 팔아야죠? 디자인. 이해되시죠? 아니야. 이제 옷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팔아야죠? 옷을 입는 스타일. 그죠? 이제는 머리 깎는 서비스가 아니라 머리 깎는 법.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공부 잘하는 법. 그렇죠? 이건 글로벌로 들어갈 수 있거든. 이미 여러분 그래서 지식 비즈니스는 그런 거잖아요. 글로벌 아웃소싱 컴퍼니가 뜨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아웃소싱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아웃소싱이라는 게 뭐예요? 대만에서 누가 하고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세계 상상을 하면요. 여러분이 만약 1인 출판을 하면 교정교열은 그죠? 저기 스페인에서 해주고요. 그죠? 제보는 아니야 뭐지 디자인은 저기 뉴욕에서 해줘서 여러분한테 보내는 거야. 그걸 연결해주는 1인 글로벌 회사가 생길 확률이 크다고요. 또요? 비주얼 비즈니스가 뭘까요, 이게? 여러분, 아이폰을 보세요. 글이 없지. 그죠? 왜 글이 없죠? 글은 플랫을 방해하거든요. 비주얼이라는 게 상당히 강하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픽토그램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화장실 가면 여자, 남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그려져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야. 비주얼이요. 한마디로 뭐야? 픽토그램을 대변하는 그쵸? 비주얼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임산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죠. 그걸 뭐 이렇게 배 나온 사람 있죠. 임산부잖아. 다리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사람 있죠. 이거 뭐 장애인이잖아. 그건 여러분 어디를 가도 다 그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런 거를 만들어내고 그런 거를 스피킹하는 사람이 새로운 그러니까 플랫화된 세상에선 유망하다라는 거고 이건 뭘까요?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거 제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영어 학원 장난 아니죠? 한국어 학원이 뜰 확률도 되게 커요. 한국어 학원이 뜰 확률도 이 플랫화된 세상에서 왜요? 한국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다 한국어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지금 정부에서 조금 하는데 고급화 시켜가지고 하게 되면 뭐야? 제대로 배우고 싶어 하는 애들은 여러분이 말하는 거 있죠? 왜? 한국어 자체가 아까 말했잖아요. 플랫화를 막고 있다고. 그쵸? 근데 한국어만큼 또 피크 치는 게 없거든요. 한국어를 하는 사람은요. 전 인류 60억에서 뭐야? 5천만 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은근히 죽어가는 국어교육이 뭐예요? 플랫화된 시장에선 새로운 이머징 비즈니스가 될 확률이 되게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뭘까요? 아까 말했죠. 헐리우드 워킹 시스템이라는 게 다시 뜨는 게 아니라 이제 막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죠. 완벽한 아웃소싱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또 하나가 있죠. 기획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할지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고 설계하는 기획력이라는 게 얼마만큼 여러분 콜라보레이션 시장에서 중요한지요. 이건 여러분 얘기해드렸죠. 이제는요 차별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슈퍼 차별화가 중요한 거야. 슈퍼 두퍼 차별화가 중요해요. 플랫 시장에서. 기업에서 여러분 마케팅 할 때 차별화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는 슈퍼여야 돼. 왜? 전 세계를 커버해서 차별화해야 되거든. 또 이거 뭘까요? 자, 레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레걸스가 뭐죠? 도태자야. 옛날에는요 뭔가 앞서가려고 공부를 했잖아. 그렇죠? 지금은요 뒤처진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요새 여러분 텔레비를 봐봐요. 스마트폰 따라잡기라는 프로그램도 있어. 그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페이스북 하기라는 강의도 있잖아. 그죠? 너무나 빨리 변화하다 보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 그죠? 그죠? 왜냐면, 뭐 좀 알만하면 이미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누군가는 얼리 어댑터가 있지만 누군가는 여러분 뭐예요? 그거 있죠. 기존 폰 부품 구하려고 난리야.
스마트폰으로 진화하기 싫어. 왜요? 머리 아파.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로 누구죠? 청학골? 어디죠? 청학동이라는 데가 있죠. 진짜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컨텐츠가 중요하게 되면 부각하는 게 카피라이트죠. 그잖아. 앞으로 여러분 저작권은 훨씬 더 강화될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자, 이건 뭘까요? 아까 말했죠. 너무나 빠르게 스피딩하게 가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변화에 지쳐해요. 그러면 레거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레거들은 우울증에 걸려. 그 우울증을 해결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여러분 도시의 우울증 환자가 많을 것 같아요? 시골의 우울증 환자가 많을 것 같아요? 도시 압도적으로 많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영성 비즈니스 같다. 그렇죠? 마음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너무나 그런 거 있죠.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 명동 안팎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 혼자 있는 그런 씬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마음 수련회니 뭐 이런 거 있죠. 그전에 없던 영성, 도를 아십니까? 단. 그렇죠? 이런 비즈니스가 뜬다라는 거예요. 플래시 시장에서. 이거 뭘까요? 근데 동시에요, 콜라보레이션이 뜨겠지만 또 아이솔레이션이 떠. 매번 누구랑 함께 해야 된대. 그래서 여러분 뭐요? 1인으로 가는 음식점. 여러분 저기 토지에 가보면 1인실이 있어요. 1인실. 이건 뭘까요? 방해받고 싶지 않아. 아이솔레이션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아이폰, 이어폰 끼고 다니죠. 그러니까 가끔은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지 않다고.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 캡슐룸이죠. 그쵸?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나보고 콜라보레이션 하고 오픈 유어셀프 하라니까 뭐예요? 누군가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가 버려. 그리고 안 나오려고 들죠. 왜요?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공굴 속에 있다가 나와보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서 오픈 유어 셀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차라리 동굴에서 옛날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고립자. 그렇죠? 아니면요, 그러니까 숨어 사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은폐.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이 는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글로벌리제이션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부가 파생품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은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요, 저번에 어저께인가 부산에 갔다가 여기 이쪽으로 오면서 심심해서요, CCTV가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가를 세봤거든요. 근데 세다 지쳤어요. 이 얘기가 뭘까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공유돼. 그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개인정보 유출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플랫된 세상에선 계속 오픈 공유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큐리티 비즈니스가 튀어나올까요? 이런 캡스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 지금은 국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삼성이나 이런 데 들어가려면 뭐 진짜 거의 뭐 국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죠. USB 다 띄고 뭐하고 다 붙이고 막 이래도 마치 여러분 은근히 보면 무슨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국경수비대 같거든요, 걔네들. 그만큼 여러분 컨텐츠에 대한 시큐리티 비즈니스가 많이 뜰 거라는 거예요. 안철수 연구소 같은 거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걸 쭉 읽어보면 그렇게 책 내용을 이렇게 보면 뻔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이라는 놈은요 깊게 생각을 해서 읽어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외에 더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독서를 할 때 너무나 여러분 책에서 정보를 찾지 마세요. 책에선 정보가 없어. 책에선 지식이 있는 거예요. 책에선 프리드먼의 견해가 있는 거야. 그 견해를 보고 세워야 될 건 뭐죠? 나의 견해야. 책을 읽고 나의 견해를 만들 수 없다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책을 통해서 뭔가 알고 싶다. 그러면 신문을 보는 게 더 나아.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겠다. 그럼 서머리북을 읽는 게 더 낫다고요. 그쵸?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믿었던 세계관이었어요. 뭐가 보이세요? 배가 이렇게 가서 평평하게 떨어졌잖아.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요. 플랫 됐다라는 건 기회이자 위기예요. 그죠? 아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프리드먼도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팅 되고 있는데 기회와 위기인데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워 떨 거고요. 기회라는 사람은 활용할 거고요.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 이게 플랫팅 되고 있는지 뭐 있는지 아직도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지. 이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세계는 평평하다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So what이 아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12가지 이머징 비즈니스 아이템이라고요. In Flatting World에서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World is flatting and also 뭐죠? 믹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이건 워터잉크라고 하거든요. 그죠? 워터잉크가 몇 가지 색들이 막 혼합되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여러분 뭐죠? 혼돈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혼돈이요 새로운 아트를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보지 못했던 뭐예요? 새로운 패턴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래팅된 세상에서 살려면요 혼돈이라는 거를 되게 익숙하게 받으셔야 돼요. 혼돈 그 자체가 뭐예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은 게리 하멀 교수가 말했던 모든 것의 균형, 뭐예요? 출발선상이 다시 제로화되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이 가진 놈이 더 많이 갖고 없는 놈이 더 없게 된다는 불균형이 이제 리셋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기회를 플래팅 월드에서 잡으시라는 게 게리 하멀 교수와 프리드먼이 동시에 싱크로나이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면 이 책 은근히 재밌죠? 그렇죠? 은근히 여러분 읽어보면 책 속에서 은근히 여러분에게 서제스션 하는 게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도 그냥 뭐예요? 뭐 뻔한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가 아니라 책을 되게 곱씹으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뭐냐면 프리즘이라는 책이에요. 프리즘이 뭔지 아시죠? 뭐죠? 그렇죠? 삼각형에서 비단하지만 빠져나오죠. 쫙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시나리오 플래닝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 사람의 접근은 조금 재밌어요. 이 사람은 미래를 안경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려면 몇 가지죠? 그죠? 5가지 안경을 이렇게 겹질해서 보면은 미래가 제대로 보일 거라는 거야. 근데 이 책과 섞어서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6색깔 모자라는 책이 있어요. 에드워드 드보노라고 그 사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할 때요. 모자를 6개 모자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생각이 달린다라는 얘기인데 에드워드 드보노는 창의력 쪽에서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8가지가 아니라 5가지 색 안경으로 여러분 과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현실은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앞으로 날 일을 5가지 안경으로 보라는 얘기가 프리즘이라는 책에서 여러분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것처럼 미래를 읽는 5가지 안경 프리즘. 은근히 보면 여러분 재밌는 책들은 직설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써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자. 읽어보면 뭐예요? 비슷비슷한 책들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한번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용기가 싹 들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럼 이제 리더가 아니라 뭐예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이번 연도 2011년도에 한번 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